네,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산의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동구 백마마을에서 한성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전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일천합니다. 그냥 업무랑 관련돼서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시장 상황이 가라앉아 있으면 가라앉아 있는 대로 네. 또 이제 시장 상황이 또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일이 이제 답변해 드리다 보니 네.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면 또 이제 또 해소가 되니까 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찍어드리죠. 귀찮으시니까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명쾌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최근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3월 이후죠. 3월 이후에 일산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매수하신 분들이 실수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갭 투자를 포함한 투자 위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어느 한 곳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실수요도 있고, 물론 갭 투자도 있어요. 지나간 이제 부동산이 많이 움직였었던 과거 시점으로 보면, 늘 언제나 먼저 움직이는 거는 갭 투자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특히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거래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실거래, 부동산 국토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실거래에서 거래가 된 걸 확인하기는 굉장히 거래량이 미미하거든요. 네. 다만 여기가, 가격이 하락했다거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집중이 되면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제 요인을 보자면, 지금은 지난 이제 4, 4분기에 DSR 규제라는 그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사실은 발목을 잡게 만들었는데, 선거 전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다 6% 소진됐다라고 해서 올해 3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전세자금 대출은 풀렸고, DSR 규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예고된 바에 의하면 7월이 넘으면 오히려 DSR 규제가 지금 2억에서 오히려 1억으로 더 줄기 때문에 네. 그 규제가 아직 강력한 매수 매도를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아직 살아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해줬죠. 네. 그거는 사실은 시장에 있는 물건을 내놔라, 팔아라 이런 의도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과 완화라고 해서 다주택자가 너무 좋아 그러고 물건을 내놓을 그런 분위기의 시장이 1기 신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년 이제 지금 막 대선이 끝나서 또 지방선거도 이제 막 어제 끝나서 선거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지만,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라고 하지만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계속 완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 급한 분들은 다 거래가 됐고요. 네. 지금은 뭐 급할 거 없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자는 또 매수자대로 1기 신도시 이거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특별법이 뭐 발표가 된다고 해도 뭐 빨리 진행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지금 물가 상승률 체감하는 건 사실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서두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이제 영향이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거에 또 하나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투자자이거나 아니면은 실수요자가 갈아타거나 이런 시장이어야 되는데, 물건을 내놔라 해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수요자가 갈아타려면 내 거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거가 팔려야 뭘 갈아타는데, 내 거를 지금 파는 거에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니 내 거를 못 팔아서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짧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이, 여긴 사실 학군지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전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고 공실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지나고 3월 마지막 주에 전세 규제에 대한 대출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고 금리도 높아졌고 최근 여기 이제 입주 물량, 자이 3차 같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아직 그 물량이 전세든 이렇게 남아있는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가 활발하지 않아서 매수자가 뭔가를 사서 그걸 전세를 새로 놔야 되는데 새로 놔야 되는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그 거래량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좀 멈춰 있다 이런 느낌.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를 봤을 때 거래량이 많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라거나 그런 분위기가 위축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대립 구도로 서로가 그렇죠? 관망하는 거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가 봐도 지금 상황은 사실 지선이 끝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안이라든지 국토부의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지금 섣불리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걸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국가가. 금리를 일단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의 금융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추진 의지도 있어요, 정부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산도 거의 27, 8년 된 단지들이 많잖아요. 1기 신도시니까. 그런데 3년 뒤면은 재건축이란 말이죠. 가능한 연한이 들어온단 말이죠. 하지만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진행한다고 해도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미래가 좀 불확실성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면에 리모델링은 조금 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방식인데 이 일산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단지 내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지금 그 수순으로 조금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서구의 강선 14단지하고 문촌 16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 이후에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으로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신도시 특별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뭐 용적률이라든지 재건축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거, 안전지단 면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지선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고향이 100만을 넘는 이제 특례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이제 대통령을 뽑았지만 지방의 행정을 이제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거는 시군구 그렇죠. 지방선거잖아요. 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인데 지금 이제 고양시장이 이제 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해서 이 재건축이나 이 신도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민들이 굉장히 촉이 많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비구역 같은 것들은 다 시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용적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국토계획법 상위법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조례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시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주민들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 광역교통망 하면 전국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 쪽으로 해서는요. 그런데 이곳에도 GTX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해선의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도 있고요. 또 고향 하면은 또 인천 2호선의 연장 그런 추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사실은 일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국토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교통망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일산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일산이 재가격을 받지 못한 이유의 첫 번째가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이 해결되는 거, 두 번째 일자리가 해결되는 거는 일산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대소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김포공항을 여기 100마일 기준으로 김포공항을 가서 5구호선 직행을 환승하면 여의도가 20분 이내, 마곡이 20분 이내, 여의도가 40분 이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노선 자체가 3호선에 이제 엄청 돌아가는 노선에 비해서는 일산에 기존에 있었던 게 3호선이다 보니까
노선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는데 그런 노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사실은 경의중앙선도 사실은 노선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노선인데 배차 간격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출퇴근 시간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은 아직은 좀 듬성듬성하지만 네. 그래서 그 대소선에 그 김포공항을 가서 우리가 5호선 환승하고 또 좀 더 내려가서 종합운동장에서 또 7호선 환승하고 이런 예, 그게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요. 또 GTX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른 이제 여타 노선처럼 예타도 통과하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몰라 이런 거하고 다르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고 2024년에 맞춰서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산이 GTX가 들어와야 지금 준비된 대곡 역세권이라든지 킨텍스 역세권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그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한류월드나 뭐 또 CJ 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CJ 라이브에서 88층 건물을 짓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기사에 보실 수 있는데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암하고의 연결성이 있죠. 네. 사실은 일산이 원래 방송국들이 여러 군데 포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예, 장항에 맞습니다. MBC라든지 네. 탄현센터 있었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EBS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상암 쪽으로 중심을 이제 실어갔는데 여기에 그 한류월드나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조성이 되면 이제 연계성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항도 가깝고 CJ 라이브에서 88층 건물을 괜히 짓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연계성 같이 보여지고요. 대곡은 GTX-A의 거대 환승역이에요. 그렇죠. GTX-BC의 삼성이나 청량리처럼 그러면 그 대곡에는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게 주택단지도 있고 뭐 중밀도 고밀도의 그런 주거 이외에 상업지나 또 뭐 물류단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지사는 어디랑 저는 연결을 같이 짓고 싶냐면 마곡을 집중하고 싶어요. 마곡이 R&D 첨단 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사는 여기서 마곡이 20분대인데 그걸 같이 연결성으로 같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일자리들이 그 GTX 개통과 맞물려서 큰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외지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막 열기가 올라와요. 에너지가 올라오네요. 진짜 일산이 사실은 굉장히 살기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막 조성도 잘 해놨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본래 그 강남권하고 좀 멀어지고 주요 그 일자리 업무지구랑 좀 먼 바람에 베드타운은 전락되면서 솔직히 분당 뜰 만큼 못 오잖아요, 사실이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도 더 힘이 납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마 서울의 일부 하고 일기 신도시, 오리지널 일기 신도시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도 이렇게 외부에서 상담 같은 거 많이 들어오시겠습니다? 상담은 예 많아요. 상담은 많은 건 사실인데 투자 상담을 뭐 제가 컨설팅 비용을 받고 어떻게 뭐 지금 따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저는 하지 않고요. 네. 중개보수 이외에 뭐 중개보수 더 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저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봉투 가져오는 거 그냥 다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멘탈이 편한 거, 제 사람이 지금은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워서 100만 원을 건네줬는데 돌아서면 아까울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그렇죠. 제 멘탈이 불편한 일이에요. 저 그런 건 하지 않아요. 네. 예, 지금까지 일산 최고의 공인중개사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한성공인중개사의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실행하는 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다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로 잘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